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그 X죠. 옛날에 트위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연일 폭풍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메시지들을 내면서 이제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내용들입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들이 연일 계속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배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작년이죠. 취임할 때 2025년 6월만 하더라도 세금 규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다가 이제 대출 규제 나오고 6.27 대책 때 9.7 공급 대책 나오고 11호 토지거래가구역 묶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묶었습니다. 세 번의 대책이 나왔고 12월입니다. 12월이 되니까 대책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갑자기 또 대책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발언들이 술렁술렁 됩니다. 그 당시 저는 이 배경이 이제 공급 대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1월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장관이 12월에 공급 대책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12월에 대통령께서 대책이 없다라고 한 건 이제 공급 대책 내용을 보고 좀 알맹이가 없는 걸 지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월 15일입니다. 선 넘으면 뭐 세금 강화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 그러니까 세금에 대해서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자, 문제는 1월 21일부터입니다. 폭풍 트윗이 시작이 되는데,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냐라는 SNS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 깎아주는 게 불합리하다라는 이제 물꼬를 텄고요. 1월 23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폭풍 이제 충격이었죠. 시장에서는 뭐 충격이라고 하기가 2022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1년씩 유예가 됐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번에도 유예가 되지 않겠나. 지방선거 앞두고 중과세를 선언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1월 23일에 이제 공식화를 했고요. 1월 25일에는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미 정해진 것 재연장 생각 했다면 오산이라고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1월 27일에 또 글을 올립니다.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 바로잡아야 된다. 물론 뭐 원론적인 얘기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1월 27일에 내고 1월 31일에는 또 더 강하게 망국적 부동산 정상화 불가능할 것 같냐? 표결산 없이 국민을 믿고 비난을 감수하면 된다. 라는 또 발언을 하죠. 트위터를 통해서. 이 2월 1일 되니까 이제 계속 냅니다. 2월 1일에는 하루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하루에 4번 트윗을 했는데 언론에서 규제 부작용 언급하자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느냐. 야,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나요? 아무튼 뭐 이런 트윗을 하고요. 언론에서 세금 부담 날벼락이라고 언급을 하자. 그러니까 날벼락 운운하며 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고 중과세 감면 기회를 잘 활용하기 바란다. 아직 100일이나 남았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와, 이제 계속 쏟아붓는 거죠. 무슨 찔 받은 것처럼 계속 쏟아붓습니다. 아니, 언론이 갑자기 세금 중과세가 최고 세율이 82.5%까지 되거든요. 날벼락이라고 언급할 수도 있는데도 이제 이렇게 정부 정책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요. 야당이 쉬우면 왜 집값 못 잡냐라고 하니까 또 SNS를 통해서 유치원생처럼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라는 또 그런 얘기를 하고 2월 1일에 또 같은 날입니다. 부동산 정책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서 정부의 억가는 자제해달라. 이런 또 발언을 하십니다. 굉장히 많이 발언하셨죠. 보통 대통령들은 말을 굉장히 아끼고 대통령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굉장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안 하는데 폭풍 트윗을 하는 거 보면 약간 아니 뭐 트럼프한테 영향을 받았나 싶기도 한데 계속 냅니다. 또 2월 2일에 요거는 이제 1월 28일에 연장선인데 김용법 청와대 정책실장께서 양도세 중과세 사실은 우리가 미리 좀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100일 남겨놓고 촉박하게 했는 뭐 잘못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종료 시점을 한두 달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가 시장에서는 그럼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겠다. 사실 이게 맞죠. 팔려고 하면 시간을 더 줘야 되는데 2월 2일 청와대 대변인이 양도세 중과세 유예 종료 분명하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종료 시점을 한두 달 늦추는 것도 안 해주겠다. 5월 9일에 종료시키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언론의 의견을 한번 보게 되면 직접 메시지로 정책 실현 의지를 직접 소통을 하면서 부동산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집값 회의론, 집값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식, 이게 한번 퍼지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신뢰가 떨어지니까 조기 불을 꺼야겠다라는 거고요. 여론을 환기하며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 대출 규제, 그렇죠? 규제 지역, 토지 거래가 구역, 도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로 이제 627, 11호 대책 발표했는데도 못 잡았잖아요. 근데 공급 대책인데도 이제 좀 약했죠. 97 공급 대책도. 이 그래프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파란색이 서울 평균이고요. 하늘색이 노원구인데, 2025년에 서울 평균보다 노원구가 이제 항상 뭐 평균 이하는 맞는데, 토제, 강남 3구 풀어줬을 때는 노원구는 영향이 없었고요. 불확실성 제거가 되는 6월에 한번 이렇게 올랐는데, 서울 평균보다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정도, 0.1 몇 퍼센트 정도. 그리고 9월, 10월에도 잠깐 올랐다가 뭐 0.1% 조금 더 넘는 수준에서 멈췄고, 서울 평균이 0.5였으니까 한참 미치지 못하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보이시나요? 이게 올라가는 꼬리표가 보이시나요? 2026년 되면서 이게 좀 올라가는 꼬리표가 보인다는 점은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노원구가 뚫리게 되면 결국 서울 외곽이 뚫리게 되고 경기 인천 집값으로 확산되는 게 이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앞두고 경기 인천까지 확산되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그래서 빨리 불을 진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고요. 또 코스피가 5천, 물론 녹화일 기준으로 2월 2일에는 코스피가 폭락을 하면서 5천이 깨지긴 했는데 아무튼 자신감이 좀 충만한 것 같고요. 부동산 이제 주식은 5천 달성했으니까 지금 잡지 못하면 언제든지 주식 자금이 부동산으로 이동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식이 무너지게 되면 사실 현 정부의 이제 그 지지 기반인 주식인데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5천은 꼭 지켜야 되는 미션 같은 거라서 이게 흔들리게 되면 자금이 순식간에 또 부동산으로 무행할 수가 있거든요. 안전자산으로. 그러다 보면 또 상당히 컨트롤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적으로 불을 꺼야 되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제 129 공급 대책입니다. 129 공급 대책 제가 이제 영상에도 소개해 드렸는데, 알맹이가 사실은 없잖아요. 물론 용산이나 과천, 경마장, 부지 좋습니다만 그게 100% 공급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서울이 32,000 가구인데 100%라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하나도 못한 제로였고,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력을 고려하면 한 50% 정도는 뭐 될 것 같고, 임대 물량 빼면 실제로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2027년, 뭐 8년 하지만 실질적인 착공은 2030년부터 이제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이 기다려줄까? 결국에는 97 공급 때처럼 불안한 매수자들이 이제 사자 모르겠다, 답 없다, 공급 대책 답 없네 라고 하면 순식간에 사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매수세가 확산되기 때문에 이거를 차단하려고 하는 게 저는 여기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공급 대책 이후에 97 공급 대책 이후로 집값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129 공급 대책 이후에 이게 실망감에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 판을 뒤집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 대책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 부정적 여론을 양도세 중과세로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꾸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목표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양도세 중과세가 이제 분위기를 거의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급 대책이 좀 알맹이가 없다고 해서 뭐 집을 사자 막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지 않으니까 1차 작전은 성공인데,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좀 부담스럽긴 하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을 팔려면 토지거래가고요, 대출 규제에 막혀서 집을 어떻게 파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대통령의 폭풍 트윗은 매도자가 아닌 매수자를 위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살기를 바란다면 시간 또한 6개월 정도 줬을 거고요. 어떤 출구를 만들어 줬겠죠. 대통령께서 머리가 좋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전격적으로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한다는 얘기는 집 사지 마라, 지방선거 전까지 집 사지 마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세금
다주택자들은 중과세도 하고 1세대 1주택자들 또 거주하지 않으면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줄이고 보유세도 올리겠다라고 압박을 주니까 겁에 먹은 매수자들이 이제 집을 안 사고 또 겁에 질린 매도자들이 다주택자들 중에 일부는 좀 팔아서 그런 효과를 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악마화하고 또 갈라치게 해가지고 만약에 무주택 지지 기반에 대해서는 공정 이미지도 심어주게 되고 결국에는 집값을 못 잡더라도 기득권 다주택자들이 이제 투기 세력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해서 뭐 그렇게 또 회피도 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값 못 잡아도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기득권 언론의 저항 다주택자들 저항 때문에 억울하다라는 회피 전략도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한 것 같고요. 진짜 자신 있을까? 이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서울 집값 잡기가 진짜 자신 있으면 저는 이렇게 폭풍 트윗 5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중과세 하지 않겠다 정도에서 그쳤으면 깔끔한데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진짜 학교 짱 이런 애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을 한 방에 보여주거든요. 근데 말 많이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약간 불안감의 표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나치면 불안감의 표시일 수도 있거든요. 자신 있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도세 중과세 하지 않는다. 1월 23일까지 발언만 하고 이제 그만하시고 그다음부터는 장관이나 실무자들이 좀 이런 행동을 좀 했더라면 아니면 정책실장한테 좀 시켰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회사도 대표이사가 직접 움직이면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큰일이 있을 때 한번 사과하고 수습하고 그 다음에는 실무자들이 하고 실무자들이 잘못하면 또 대표가 한번 수습하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계속 트윗을 하다 보니까 여지는 좀 남겨둬야 되는데 여지를 다 써버렸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시장은 이미 보유세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으나 시장은 이미 보유세도 문재인 정부 수준까지는 올리겠다라는데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어떻게 보유세를 내야 될까를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장의 기대보다 못하면 아유 알맹이 없네 각자 도생하고 가는 거고요. 기대보다 너무 강하면 이제 강력한 조세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인 도전 시작이 아닐까. 대출규제 카드 나와버렸고 규제지역 토지거래가 구역 투기관리지구 카드도 다 써버렸고 남은 카드가 세금 하나 있는데 양도세 중과세 카드도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이번에 확정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카드가 될 수는 없고 남은 게 이제 보유세 카드인데 보유세도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카드가 없다는 점은 이제 앞으로도 남은 임기가 4년 정도 되는데 만약에 집값이 안정이 되면 좋겠는데 안정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하도 트윗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감이 누적이 돼가지고요. 오늘 또 나오니까 아니 중과세 한다고 했는데 왜 계속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라는 약간 좀 피로감, 짜증을 내는 분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부모님이 학생이 제가 한번 땡땡이 쳤는데 부모님한테 야단 맞을 수 있는데 그게 매일 밥 먹을 때마다 얘기를 하면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국민들도 그래 알았어. 중과세 한다고 했으니까 알겠다고. 거기 맞춰서 중과세를 받든 보유를 하든 견디든 뭐 그 전에 팔든 알아서 할게. 보유세 알아서 올릴 것 같으니까 우리도 준비를 좀 할게 라고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데 계속 하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피로감 저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기자들한테도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많은 국민들도 왜 이렇게 많이 메시지를 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메시지는 좀 그만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다고 했으니까 행동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은 그에 따른 또 반응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제 폭풍 트윗을 하면서 한 내용들 결국에는 매수자들이 집 사지 마라. 지방선거까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그 사이에 또 올라가게 되면 아마 보유세 카드도 또 조기 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고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나왔던 세금, 대출, 규제지역 카드가 다 나왔습니다. 1년도 되기 전에 이제 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남은 4년은 이제 무슨 카드로 버틸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